도와줬는데 결국 배신당했어요. 진심으로 챙겨줬는데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니면 지금 이 영상 보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아는 사람. 어느 순간 당신은 늘 그들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돈이 필요하대서 빌려줬고, 몸이 아프다 해서 대신 도와줬고, 실패했다 해서 같이 울어줬고, 심지어는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보다 당연하다는 반응. 그리고 남는 건 통장에 남은 영원, 깨진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정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삶의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이 많고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성취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하버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같은 대학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당신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 정이 많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언드 테이크라는 저서에서 이타적인 사람, 즉 기버가 가장 성공하거나 혹은 가장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이 많은 사람, 남을 잘 돕는 사람은 운이 좋으면 엄청난 신뢰와 존경을 얻어 성공의 정점에 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버가 착취당하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당신처럼 주는 사람보다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기버는 정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녕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테이커, 즉 받기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익을 우선하고 감정은 계산 후에 움직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없다면 아무리 정이 많아도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사회 구조도, 심지어 친구 관계도요. 이 뇌는 정이 많은 사람을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 놀랍게도 뇌과학은 정이 많은 사람이 불리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뇌과학팀은 타인의 감정을 과하게 공감하는 사람의 뇌는 자신의 결정을 쉽게 후회하고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축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빠져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 결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감정적 피로가 누적돼 결국 피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MIT 뇌인지과학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공감하지만 행동은 이성적으로 합니다.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회 공헌을 운영합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행동합니다. 3. 정이 많으면 사람을 못 자른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작은 회사를 시작했죠. 자금이 부족했지만 서로 도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업자는 점점 태만해졌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그리고 그 결과 회사는 망했고 그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 실제 창업가 1000명을 인터뷰한 Y-COMBINATOR 미국 최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보고서에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회사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한 전략이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부자들은 사람을 잘 자릅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 정이 많으면 남의 실패까지 끌어안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친구가 안 돼서 내가 돕는 거야. 그냥 놔두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 그 친구의 빚을 대신 갚고 그 동생의 사기를 대신 해결하고 그 지인의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결과는 뻔합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도움 준 사람은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관계는 결국 파탄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정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구세주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수렵 채집 시절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이 핵심이었기에 남을 도우면 나도 돕는다는 보상 심리가 강하게 각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움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 즉 일방향 착취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5. 정 많은 사람은 거절을 못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은 CEO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절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와 자본을 남의 인생에 다 써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이 많다는 사람의 특징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도 알겠어 하고 받아주며 상대가 잘 되면 기뻐하지만 자신은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거절은 인간관계의 필터입니다. 정 많은 사람은 이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움받을 사람이 사라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삶에 낭비하지 마라. 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주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살 기회를 놓칩니다. 6.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전략으로 다룬다. 정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워런 버핏은 당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당신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히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10명만 신중하게 선택하면 다른 1000명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에 휘둘려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딱 10명의 강력한 인맥만 제대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감정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효율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그는 친구를 오래 두지만 잘 고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관계에서 정에 끌리면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불쌍하니까, 챙겨야 하니까 같은 이유로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계속 잃게 됩니다. 7. 일론 머스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 일론 머스크는 인간관계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거리두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 초기 가장 가까운 친구가 기술 개발 중 실수를 반복하자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그를 해고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과로 말한다. 이건 그가 늘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겪으며 성장한 머스크는 정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만든다는 걸 일찍 깨달은 인물입니다. 그는 기부를 하더라도 감정적 만족을 위한 기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위한 선택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정함이 있었기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 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8. 정 많은 사람은 습관도 끊지 못한다. 정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변화 못하는 사람. 매일 늦게 자면서도 나 원래 이래. 매일 늦게 일어나면서도 난 아침형 인간 아니야. 소비 습관이 엉망이지만 사는 재미가 이거지 뭐. 자기 자신에게도 정이 많으면 바뀌어야 할 걸 알아도 안 바꿉니다. 이건 곧 가난으로 이어지는 습관의 고착화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도 냉정합니다. 루틴이 수익과 무관하다면 바꿉니다. 생활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잘라냅니다. 제프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생각을 방해한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나를 통제한다. 그는 명확한 아침 루틴을 통해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신의 뇌를 훈련시켰습니다. 정이 많으면 이런 훈련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죠.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착각이 바로 정 많은 사람의 함정입니다. 9. 정이 많으면 불행한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 때문에 불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된 친구, 지나간 사랑을 못 놓는 연인, 상처만 주는 가족, 그 누구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저 정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합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인간은 외로움을 두려워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지금 시대에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수렵채집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 기반의 사회에서 살아가니까요. 나와 함께 미래를 바꿀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계속 곁에 둘 이유가 없다. 이 냉정한 문장이 지금 시대의 부자들이 관계를 선택하는 원칙입니다. 10. 정을 버려야 돈이 모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전략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부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감정 하나를 버리는 게 그 모든 전략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은 돈을 빌려주게 만들고 돈을 갚지 않아도 참고 넘어가게 만들고 사기를 당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며 실패한 사람을 감싸 안다가 같이 가라앉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실패로 이어지는 강력한 습관적 감정입니다. 부자들은 왜 정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버린 게 아니라 절제한 겁니다.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해 부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내 인생은 단 하나뿐이다. 마무리.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 매번 손해보는 이유,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그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곁의 사람들, 정으로 연결된 그 관계들이 당신의 인생을 끌어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붙잡고 있나요? 정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 부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